오늘 FOMC 정례회 결과 위에 나왔던 성명도 좀 주요한 부분들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아까 브리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침체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환경을 좀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지금 PC, 개인소비자 물가가 내년 말에 2.4%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연준이 그렇게 예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연준도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N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기에서 또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어떤 식의 정책 좀 더 긴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을 넣었냐, 왜 N이라는 표현을 넣었냐는 질문도 나오니까 지금 금리가 정점이거나 또는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넣었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해왔던 표현 있죠. 금리는 지금이 정점이다.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사실상 좀 맞아, 지금이 정점이야 라고 해준 거나 마찬가지가 지금 성명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 지금 저희가 CME 페드워치의 시장 전망 같이 봤는데요. 일단 3번을 인하하려고 하면 3번만 인하한다고 해도 사실 3월부터 네. 지금 5월이냐 3월이냐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좀 3월부터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 여지들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3월보다는 그래도 5월, 6월에 이제 첫 인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 경기도나 시그널들이 명확해질 때 액션이 좀 취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시그널을 먼저 주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기 긴축을 시작할 때 시점에 좀 약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시그널들은 미리 줬지만은 이런 부분들 시그널을 미리 줌으로써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낮춰주긴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빨리 시작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경계감들도 분명히 자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핀트가 좀 이렇게 약간 모순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지금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연준이나 이제 경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이제 실제로 그 소비자들 가게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차가 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물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석해 보면은 구매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숫자를 찍히는 부분보다 실질적인 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뒤에 그림들 보면은 얘기한 것들 보면은 실질임금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들이 채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물론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실질임금이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사실 뭐 지난 고용지표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약간 부담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움직이는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3월보다는 2분기 가능성이 그래도 여전히 좀 높지 않나. 횟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경기에 대한 뭐 물가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졌을 때 액션 나올 수 있다. 가이던스는 미리 줄 수 있겠지만은 액션을 취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올해 있었던 상황에 약간 비슷한 모습이 내년 초에도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도 먼저 금리나 기대를 갖고 막 달려가다가 연준에서 제동을 걸어서 갑자기 자본시장 냉각되고 이런 모습들이 몇 번씩 나타났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은 뭐 당장 3월에 금리 내릴 것처럼 간밤에는 정말 파티 분위기였고 이 상태로 계속 내년 초에 달리다 보면 연준에서 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약간 이런 모습도 올해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은 방향은 잡아져 있는 상황에서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는 정책 전환을 너무 이제 크게 기대를 했다가 안 끝난 거다라는 부분들, 그 추가로 더 정책이 취해지는 이런 그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이는 좀 두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지금 뭐 이거는 너무 명확한 얘기지만은 너무 빠르게 선반영하면은 사실 쉬었다가 실제로 이제 액션이 취해졌을 때 다시 움직이고 이런 그림들 패턴을 가는 게 자연스러운 패턴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뭐 이렇게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것 같은 막 연준 충격 막 이런 분위기는 일단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은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오늘 간밤에 연준이 보여준 것 같았던 이런 분위기가 내년에 시작될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빨리 이게 시작됐다는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팀장님과 함께 내년 경제 전망, 내년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전망 사실 3주에 걸쳐서 짚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조정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실 모멘텀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다 소진이 먼저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선반영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은 사실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시계열상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더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간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그림들을 뭐 일부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시계열들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출 필요성들이 조금 더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뭐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셨지만은 실질 금리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 버리면서 지금 이제 고 상품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좀 약해진다. 그러니까 내년의 입장에서는 이미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갈 게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성들,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이제 시기와 이런 그 약간 이제 강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그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시기를 좀 앞당긴 거 이외에는 비슷한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지금까지 전망했던 것과 비슷하고 근데 이게 좀 더 길게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의 기울기는 조금 평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의외의 회의 결과였기 때문에 바로 좀 접수가 안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해왔던 그 방향으로 연준도 조금 빠르게 온 그런 측면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과 또 물가 상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까지 보여준 경로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도 이제는 깜빡이를 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그런 회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지금 산타한테 약간 티켓 준 건지 빨리 와주세요 티켓을 준 건지 뭐 연말은 좀 시원하게 산타 랠리로 가자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연말에 확실히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예상해왔던 딱 그런 횟수 정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벽에 FOMC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저희 다음 주에 또 뵙죠. 네네. 다음 주에도 이후의 시장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박승진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분위기에 팀장님도 본격적으로 뛰어드시는 건가요? 뭔가 마음을 놓고? 네, 이제 2주 남았는데, 네. 근데 또 사실 지금 이렇게 빨리 바꿔버리면은 저희 또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히려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또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고 그 모멘텀의 힘이 약간 막고
안 돼 그러면서 틀어먹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확 치솟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네. 요 과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게 정책 효과가 빨리 소진이 됐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게 조금 이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쨌든 약간의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다시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는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연준은 지금 시기로 기간으로 조정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고 지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연간 전망을 쓰면서 항상 이 연말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네. 이번에 연간 전망이 아니고 연말 전망. 사실 이제 10년 금리를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내년 연말에 이제 4% 초반, 4%에서 3.8, 4.0 요 레벨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뭐 그 레벨이 또 가까워져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좀 추가적으로 또 이제 디테일들을 더 정리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기준 금리랑 거의 이제 시장 금리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생각보다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고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의 이슈들을 좀 보면은 상반기에는 또 약간 이제 그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뭐 어제 사실 뭐 이렇게 건설사 하나의 또 루머들도 시장에서 돌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사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발행됐던 것들 이상으로 내년 그 발행 물량들이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 구간의 저금리 때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좀 많이 됐었고 이 좀 낮은 신용 등급의 회사들이 보면은 3년짜리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그 투자 등급이나 견조한 그 펀더멘털 좋은 애들보다 짧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3년짜리 발행했던 것들이 내년부터 발행 차환돼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간 것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되면은 사실 정책금리나 시장금리를 대응하는 통화정책 대응하는 데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조금씩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정책금리의 방향 전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저 이제 오늘 새벽에 막 FOMC 정례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분위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